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과가람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이어서 마이클 핑클의 예술도둑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과가람 작가님 나온다 그래서 댓글 하나 찾아왔잖아요. 뭐. 새뼘 천사님께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방송. 네, 오랜만에 다시 듣는다고. 근데 왜 다시 들은 사연이 있어요. 방송에서 상상하며 얘기하셨던 관광 상품이 최근 교보문고에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 도슨투어, 저자 투어, 북토크 등 여러분들로도 두 분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확장되어 나가는 다양한 대화들이 너무 재미있고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온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여행, 네. 클로디아의 비밀을 어느새 모두 구매하였습니다. 영업에 성공했군요. 네. 이거 클로디아의 비밀 과가람 작가님께서 너무 좋다고 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50일간의 미술관 맞아요. 유럽 여행 네. 서로 좋다고 맞아요. 추천했었는데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여행 이주원 이주원 선생님 쓴 거 학고제에서 나온 책 맞죠? 네. 학고제. 난 그 책보다는 50일 동안 유럽 미술관을 여행하고 싶네요. 아니 근데 그 이주원 선생님의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여행은 애 둘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때 아기들 거의 유모차 애기들 둘을 데리고 온 가족이. 근데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술 관련 책에서 진짜 한 획을 그은 책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미술관 가면 그냥 패키지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루브르 막 요런 데 가고 이러던 시절인데 이걸 갖다가 애 둘을 끌고 이제 가족이 갔다 왔다라는 그 어떤 우리 책걸상에서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 미술 관련 책 한 권 더 소개합니다. 아직 녹음 안 했는데 맞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나중에 2-3주 방송- 후쯤에 아마 올라갈 방송 겁니다. 끝나면 말씀해 주시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음. 입큰 개구리님이 그 홀리 네. 스티븐 킹의 홀리 관련 댓글 주셨는데요. 이번 주말 도서관에 신청한 홀리를 받고 방금 다 읽었습니다. 설정이 좀 찜찜하지만 인종 문제, 코로나 대처하는 사람들의 군상, 대통령 선거 직전에 언급되는 전 대통령 등등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 기다리면서 아웃사이더를 읽었는데 다음 작품 열렬히 기다립니다. 작가가 제발 건강하길 빌어요. 홀리 매력적이에요. 책걸상 감사드려요. 언젠가 토크 콘서트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희망이 되게 많네요. 네. 그 플라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 스테이션 11은 독감 바이러스로 종말이, 홀리와 스테이션 11은 코로나로 모두 재난 상황입니다. 소재는 다르지만 중심 메시지도 참 닮았습니다. 문학이 애원하고 현재를 기록하며 성찰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테이션 11에선 셰익스피어를 무대에 올리고 홀리에선 시를 쓰고 바닷가의 루시에도 문학이 있습니다. 홀리는 소재가 극혐이지만 홀리에게 빠졌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홀리에게 이런 류의 고난은 그만. 네. 버들님은 우리 장강명 작가와 함께했던 불안세대 편 들으시고 댓글 주셨는데요. 우와,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 조만간 미드로 나올까요? 불안세대가 금음에서 다음 벽돌책으로 선정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선정 안 했습니다. 벽돌책이라 하긴 좀 얇죠. 네네네. 호호당 북토크 보고 싶은데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이미 매진되었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수상자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상품권으로 뭘 살지 고민 중이시면 하이볼도 추천합니다. 저는 생 레몬 하이볼과 생 라임 하이볼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청귤 하이볼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근데 우리나라 출판사는 네 글자 제목을 좋아하나 봅니다. 원제와 좀 많이 다른 느낌. 저도 실은 나쁜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긴 해도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의 마무리를 불안 세대로 이어간 것 같다고 해서 반갑네요. 어서 읽어봐야겠습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행복이 총론 같다면 나쁜 교육과 불안 세대는 뭔가 이 이론을 응용하는 강론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쩌면 앱스트랙트나 쇼츠 같은 요약본을 더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작가가 MZ세대
이후뿐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요약본이 필요해지고 있고 또 더 폭넓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댓글을 정말 어, 성의 있게 길게 네, 다셨네요. 굉장히 여러 앵글에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그 장강명 작가가 불안 세대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미리 강력하게 거의 세게 뭐 우리한테 뭘 준 듯이 맡겨놓은 듯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분이랑 방송을 했지. 사실은 과가람 작가님이랑 하는 게 더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아, 제가 예전에 조나선 하이트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뉴욕에서. 네, 바른 마음 가지고 인터뷰한 적이 조나선 있어서. 하이트랑 뉴욕에서 그것도 아니, NI 연구실에서. 어? 인터뷰를 직접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도 장대익 선생님도 조나선 하이트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대담했던 거? 식사하면서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보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그 전병근. 네네네네. 그 우리 회사 가셨던 전병근 선배도 예전에 우리 회사에 있을 때 조나선 하이트가 한국에 왔었을 때 그분이 부인이 한국계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었을 때 굉장히 좀 길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장강명 작가가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게 좋아요. 장강명 작가는 네네. 원래 하이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지면에도 북프 지면에도 북칼럼을 쓰는데 그때도 예전에 이제 나쁜 교육 가지고 한번 쓴 적도 있고 벽돌책 소개하거든요. 장강명 씨가. 근데 뭐 네. 좋아하는 작가인 듯. 아무튼 그 조나선 하이트를 실제로 만나본 얘기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때 진짜 이분이 20분밖에 못 준다 그래갖고 시간을. 근데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진 찍는 분을 따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갔었는데 정말 이제 저는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이제 20분밖에 못 준다 그래서 그러면 뭐 통역도 필요 없다. 그냥 대충 내가 알아듣고 녹음해가지고 하자 이랬는데 굉장히 이분이 이제 뭐 친절하고 한국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어쨌든 그 논의 자체는 재밌었고 저는 사실 조나선 하이트가 지금 쓴 책들 중에서 제가 읽어본 것들 중에서는 불안 세대도 물론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읽었지만 저는 최고봉은 진짜 확실히 바른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네, 거예요. 거기 있는 네. 그 논의의 정교함이랄까 그리고 좀 객관화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객관화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그 굉장히 두꺼워 600쪽 넘는데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열 몇 시간 동안 읽었어요. 뉴욕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고 아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저희 그 20년 기자 생활 동안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 한 명. 네. 진짜 20분밖에 못 만났어요? 20분, 네, 20분 해가지고 한 10분 더 줬던 것 같아요.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네. 보통 조금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너무했다. 이 한국에서 왔는데 뭐 그때 이제 하이트만 인터뷰하러 간 건 아니었고 오르한 파묵 인터뷰도 잡혀 있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더 줬었으면 좋았을 저도 텐데. 옛날에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미국 의사 인터뷰 30분 준다고 했는데 정말 투덜거리면서 에이 이러고 갔는데 안 바쁘더라고 의외로. 결국 그래요. 1시간 한 15분, 20분 꽤 약속 1시간보다 2배 이상 수다 떨고 나온 적도 그러니까 그런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 본인이 뭐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으면 또 여유가 있으면은 뭐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바쁜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아니까 케이스. 1시간 만나줄게라고 하고 1시간 딱 만나면 사람 말 이렇게 칼같이 냉정하네 이러는데 30분 만나줄게 하고 1시간 맞아요. 만나주면 오, 사람이 사람이 괜찮아. 막. 괜찮아 인성이 막 이러고 막. 네, 그리고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좀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으면 저는 노벨상 수상자 인터뷰 한 적이 있었는데 누구요? 노벨 무슨 상? 무슨 상? 과학상. 그 과학 중 과학상. 또 여러 가지가 과학 쪽. 있잖아요. 화학? 그때 물리학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는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본 분이었거든요. 근데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짧게밖에 시간을 못 내준다고 했었는데 그 통역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즐거운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이동할 때까지 시간 되면은 차로 같이 이동하면서 이야기할래? 아, 진짜? 우와. 여자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분이었어요. 할아버지. 갑자기 아니 저는 YG 매력에 빠졌나 해가지고. 너 할아버지. 그 남자분이 매력에 빠졌을 수도 있긴 네. 하지. 그래가지고 되게 저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사람을 일단 만나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일이기 때문에 인터뷰도 그 인터뷰 얘기 그 서로 지금 유명한 사람 누구 만났다 뭐 이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아니죠. 제일 만나기 어려운 제일 유명한 사람 만나본 케이스 누구 기억나요? 저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나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왜 그 아티스트 중에서 그 러브 왜 요 조형우 요 만든 로버트 인디애나 인디애나 네. 인터뷰했었던 기억이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일단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당시에 이제 메인주에 있는 마이널 헤이븐이라는 정말 이 섬에 은둔해 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 섬까지 가는 길이 일단 너무 힘들었고 뭐 비행기 타고 뭐 타고 배 타고 그리고 그 노인이 그 집에서 이제 그 빅토리아 양식의 4층 집에 사는데 거기 스스로를 굉장히 좀 유폐를 하고 원래 이제 뉴욕에서 잘 나가는 작가였는데 이 러브라는 이 작품이 원래는 모마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의 크리스마스 카드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LOV 그게 너무 예쁘니까 그때 저작권 개념이 없을 때여가지고 다 뺏긴 거예요. 사람들이 열쇠고리 만들고 컵 만들고 티셔츠 만들고 이래서 자기 작품이 되게 싸구려 이미지가 되고 너 싸구려 작가 아니야라는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거기 너무 상처받고 뉴욕을 떠났어요. 이분이 고소공포증이 있어 비행기를 못 타요.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그 차에 자기 고양이들을 싣고 그 섬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은둔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휘트니 미술관에서 몇십 년 만에 이 사람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회고전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인터뷰를 한 거였는데 그때 그 노인이 80대였는데 그 노인의 어떤 평생 그냥 예술에만 바친 그 노인의 어떤 그런 눈빛 그리고 제가 이제 뉴욕에서 당신 작품이 싸구려라는 평가를 받고 뉴욕에서 이제 떠나왔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 모든 걸 다 잊었고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걸 좀 초월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어르신의 그 현자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가장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인터뷰인 것 그 로버트 인디애나 러브 수많은 버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실물 여러 개 봤는데 네. 그런 거 하나 집어와서 집에다가 이거 큰 거요? 작은 것도 있어요. 저 가끔. 집에 좀 요만한 거는 있어요. 그 모형. 그거는 이제 굿즈 샵에서 그거 파는 그거 거고. 아니 그거 있으면 됐지. 직접 만든 거. 아니 진품. 그건- 진품 아우라가 아니 없잖아요. 그것도 미술관에서 파는데 작가가 인증한 거 미술관 샵에서 파는데 작가가 인증 샵에서 파는 요만한 건데 작가가 인증했다니까. 어쨌든 나는 지난 시간에도 뭐 질문 받고 너무 많은데라고 얘기했었지만 현대미술 네. 작가 누구 좋아하냐고. 저는 그냥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서 네. 이렇게 와 이런 걸 했다고라 저를 놀래키는 사람들은 다 리스펙하는데. 근데 사고 싶은 거 누구 사고 싶어요? 전 뭐 데미안 허스트도 어. 사고 싶고 네. 앤디 워홀도 사고 싶고 비싼 것만 앤디 싫어. 워홀은 약간 대체로 크지 않아요? 아니요 조그만 작은 것들도 거 있어. 있어요. 회화 그 같은 거는 작은 게 파나 꽤 조그만 있고요. 것들 있어요. 맞아. 파나는 네. 왠지 그냥 내가 큰 맘 먹고 집 네. 팔면 살 수 있는. 뭐꽃 그린 것들도 있고 마릴린 먼로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주로 도판으로 많이 보니까 네. 이게 크기가 약간 가늠이 가늠이 잘 잘 안 안 돼요. 가죠. 예, 예. 예. 그래서 실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때 그 뭐 베르메르 그림 사진으로 걸어놓으면 아니요, 좋지 않냐. 아니 뭐 베르메르 그렇게 그림은 저도 말씀하셨는데 네덜란드 가서 직접 봤었어요. 근데 뭐 사진이랑 차이 없다. 뭐 그거 집에 걸어놓으면 안 되냐 그렇게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약간 그 두 분에 비해서 그 미술품을 직접 본 경험도 좀 적고 안목도 좀 낮은지 막 뭘 봐도 이걸 뭐 내가 소장하고 싶다 이런 욕심 별로 생기진 않더라고요. 물욕이 없으셔서 그래요. 성격인 것 같아. 그런가?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정도의 경이로운 경험을 못 해본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똑같은 게 아니 미술품 산 거 있어요? 싼 거라도? 네 있어요. 저는. 무명 작가 거 이런 건 있어요? 무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냥 제 책에 사파로 썼던 그림 이어서 샀어요. 그건 네. 특별한 사연이 네, 있는 네, 거니까. 그럼 나도 만약에 내 책 표지로 어떤 화가의 작품이 쓰였으면은 그분 건 내가 하나 살 것 같긴 한데 그거 빼면은 과가람 작가나 저나 YG나 똑같이 미술품 하나도 돈 주고 산 게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순간적으로 근사하다 집에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강아지를 평생 키워본 적이 없고 키울 생각도 없지만 그
제프 쿤스 강아지 아. 보면은 이런 거 한 마리 집에 두는 근데 비싼 것만 좋아하셔. 지금 보면은 그 제프 쿤스가 풍선개 있잖아요. 네, 풍선으로 만드는 개 요거를 그런 생각을 만든 것도 하니까.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리고 또 JYP가 또 허세 빼면은 또 음. 허세 있잖아요. 허세. 지금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덜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들 작품 소품 중에도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해. 내가 큰 맘 먹으면 이거 하나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탐나지만 그냥 지나가죠. 그거를 사면은 내가 다른 수많은 걸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귀신 같은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가 아는 원로 선생님 한 분은 어디지? 어쨌든 간에 되게 그냥 오지를 자주 갈 일이 계셨는데 그 오지를 갈 때마다 그 오지의 풍경을 그린 같은 화가의 작품을 틈날 때마다 그냥 하나씩 사서 와가지고 그게 꽤 한 열 몇 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가가 어떻게 하다가 그 서구에 알려져가지고 돈 와. 벌었어.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그 그림을 본인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대학교에 그대로 다 기증을 하셨어요. 와. 사모님한테 엄청 혼나셨대요. 나라도 하나 혼날만 하네. 어, 진짜. 살짝 그 대학에 이제 미술사 이런 걸 잘 아시는 교수님께서 사모님한테 기띔을 해주셨대요. 어떻게 이런 큰 결정을 내리셨냐고. 말려라. 저 그림들이 다 이렇게 합치면 엄청난 가격인데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혼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건 정말 어떤 안목이겠죠? 그냥 관심인가? 그냥 출장 가서 안목인 그냥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안목이 없거든요. 그 제가 아는 후배 의사 중에도 직업이 의사인데 네. 대학생 때부터 컬렉션을 하셨구나. 샀어 미술품을. 싼 거. 네. 그거를 취미로 한참을 했는데 돈도 벌어 심지어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오르는 것들이 유명해, 있는 올라가죠. 거죠. 그런 분도 있고.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소개하는 예술도둑에 이 주인공도 좀 잘 풀려서 훔치지 않고서 뭔가 이렇게 그 본인의 안목을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현대 작가들 작품 중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때린 작품들을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 브라이저 뭐 브라이트 빛. 브라이트 브라이트 비죠? 비죠. 버드와이저 같은 네. 이 사람은 딱 그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한 18세기 뭐 17세기 요때 주로 꽂혀가지고는 북유럽 미술구. 옛날 네. 거를 뭐 주로 16, 쫓아다녔으니까. 17세기, 네. 본인이 취향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은 심리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가지고 훔치는 거여가지고 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읽다 보면서 약간 또 짠한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게 좀 약간 잘 안 풀리는 청춘의 맞아요. 약간 그런 이야기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뭔가 나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뭔가 대담하고 용기도 있고 이게 결단력도 있고 타이밍도 잘 보고 이런 사람은 약간 주식 투자 같은 거 딜러나 근데 제 펀드 생각에 매니저 이런 거 하면 잘하지 않아? 이 사람의 취향과 이런 걸 밀어봤을 때 이 사람이 주식을 하려고 할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결단력 뭔가 타이밍을 잡는 거 이런 재능이 딴 데로 갔으면 그러니까 약간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청취자들을 위해서 책을 아직 안 읽으신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생 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해.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하면서 약간 어머니가 위자료 같은 걸 많이 안 받고 그냥 아들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아버지랑 사이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냐면 자기는 변호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네. 그 아버지는 변호사가 되어라.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그 대학교의 법학과에 약간 반강제로 좀 입학을 시키고 그래서 한 학기인가 1년 만에 네. 그냥 튕겨져 나와서 그냥 어머니가 위자료로 산 조그만 집에 다락방에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약간 자산이 있으세요. 그리고 손자를 너무 예뻐해. 그래서 또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그렇게 약간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 손자가 되게 안쓰러워서 그냥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생활비로 그냥 주는 맞아요. 거야. 네. 본인들의 그냥 그 은퇴 자금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려고 하는데 앤 캐서린이라고 하는 간호조무사, 여기도 이제 간호사가 되려고 4년제 간호대학을 지원을 하다가 떨어지고 잘 안 풀려가지고 간호조무사를 하는 앤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둘이 약간 운명의 사랑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그냥 시시덕거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같이 박물관에 갔는데 불현듯 미술품을 하나 딱 훔친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는 거죠. 이제 이 예술 도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여자친구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남자친구가 그러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훔치고 있어요. 본인이 훔치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도와주잖아요. 본인이 훔치지는 어. 않았는데 망 받지. 그러니까 망봤지. 그건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가람 작가님 같은 분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어떻길래 왜 이해를 못한다는. 독립적인. 아. 근데 이 책에 묘사되는 그 여자친구 앤 캐서린은 굉장히 우존적인 성격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또 꼭 그렇지도 않네. 그러니 나중에는 안 그러잖아. 나중에는 우리가 스포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시기 맞지가 않아. 그게 진짜 의존적인. 아니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게 그 잘 모르겠네. 네, 처음에는 장난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젊으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딱 훔친 다음에 22살인가에 처음에 딱 훔쳤어요. 그런데 9개월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그 지방신문 기사를 막 찾아봐. 막 그 박물관 이름이랑 뭐 하는데 기사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의심받았다라고 하는 정황도 없고, 갑자기 자기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한 장난이네. 혹은 해볼 만한 일이네, 스릴 있네. 그리고 또 그렇게 박물관에서 가져온 그 예술 작품이나 혹은 약간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해 놓으니까 그것도 너무나 좋고 마음에 마음이 들고. 이제 풍족해지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을 보면. 그래가지고 또 9개월 후에 하나를 더 해봐요. 더 대담하게. 근데 그때도 안 걸려. 그게 문제야 진짜. 되나 안 되나 했는데 되면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대담해지는 가져와. 거죠. 그러니까 한 두세 개 훔쳤을 때 잡혔으면 그쵸. 끝났을 텐데. 그럼 얘가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손방망이 처벌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나 왜 이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글로 가나요? 네. 아니 이제 그러다가 절도죄에 대한 형량 이대로 좋은가?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아. 근데 사실은 그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감히 훔칠 생각은 못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림은. 그러다가 거기 있는 걸 떼와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떼왔는데 안 걸려. 안 걸려. 몰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그 빈도도 되게 잦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달에 한 3번 정도 주말마다 차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박물관에 들어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한 건을 하거나, 혹은 토요일 날 한 건, 일요일 날 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말 늘어나기 피크닉 시작한 하듯이 거죠. 그러니까. 미술품 훔치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약간 이 도파민 중독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여자친구랑 대화도 게임처럼. 막 웃겼을 것 같아. 음. 오늘은 안 하기로 했잖아. 딱 한 번만 하고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막. 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셔서 이건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네. 이게 도벽이죠. 이게 또 그쵸. 중독이긴 네. 하죠. 네. 훔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쾌감이 있으니까. 근데 또 도벽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또 해설도 해놓잖아요. 도벽은 보통 행위 자체를 할 때는 도파민이 나왔는데 막상 훔친 그걸 보면 후회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좋은 거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이제 황홀경에 처해 있고, 할 게 아니니까. 전시해 놓고 있고. 근데 도벽이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본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훔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훔치는 순간에 뭐 예를 들어 위노나 라이더처럼 그냥 그 훔치는 순간이 좋은 거죠. 그 어쨌든 안 잡힌 이유 중에는 그렇게 많이 훔쳤는데도 안 팔았으니까. 안 안 팔았으니까. 팔아야 이게 꼬리가 잡히는데. 맞아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은 몰랐지만 그
예술품 절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수사 기관도 이탈리아나 프랑스에는 네. 있고 그리고 또 수사 전담 전문 형사 같은 사람들도 유럽에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있는데 이제 걔네들은 항상 뭔가 패턴을 찾았어. 뭔가 그 한 쌍의 젊은 절도단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허술한 방식으로 훔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잡지를 못하는 게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패턴은 파는 거니까. 파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역사상 화제가 되었던 유명한 예술 작품의 절도범들은 팔다가 걸려요. 걸리는 네. 거죠. 네. 뭔가 이제 제보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위장을 하는 거지. 네. 그 경찰이나 뭐 이런 곳에서 위장을 해서 사겠다. 구매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막 계속 마음 졸이다가 드디어 이걸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거기 그 약간 위장된 뭐 그런데 이제 이 예술도둑 커플은 전혀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락방은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저도 그 다락방이 너무 그 궁금하더라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실 하나를 꾸밀 수 있을 정도의 예술 작품으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허름한 2층 집에 2층 다락방. 저는 이 사람이 그리고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과연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고 잠은 어디서 잘까? 잘 곳은 잘 공간은 있었을까라는 여기 그런 묘사돼 있잖아. 침대는 엄청 상당히 럭셔리하게 꾸며놨다고. 되게 그 럭셔리하게 둘이 동거하는 침대는. 어떻게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했을지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엄마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그거 말하면 되잖아. 안 돼요. 이게 하여튼 그 결말은 분명히 잡힐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면서 읽고 있는데 또 마지막에 또 이게 의외의 반전이란 반전이 반전, 엄청난 반전이 있죠. 엔딩이 또 재미가 있어요. 난 깜짝 또. 놀랐어. 맞아, 진짜. 왜냐하면 대체로 대부분의 그 좀 묵직하고 비싼 예술 작품들은 약간 훼손이 될지언정 찾는데요. 거기까지만 얘기해. 네. 그리고 도대체 이 희대의 예술품 도둑은 잡혔는데 어딘가 이제 형벌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잡혀갔고 교도소에 갔겠죠. 얼마나 형벌을 받았을까? 몇 년형이나 받았을까? 이거 한번 깜짝 놀랍니다. 네. 2조 원 이상의 예술 작품을 1994년부터 2000 궁금하죠? 하여튼 그렇게 많이 훔쳤으면 네. 300점을 200번에 걸쳐서 300점 2조 원어치를 훔친 이 도둑은 도대체 처벌을 얼마나 받았을까? 사형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사형하나요 요즘? 무기징역도 아닙니다. 무기징역도 아닙니다. 무기징역도 네.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뭐. 자,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지금 1번 네, 징역 PD 역할을 하고 있는 써니님 지금 앞에다 두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역 3년, 2번 징역 5년, 3번 징역 10년, 4번 징역 20년, 5번 징역 30년, 6번 뭐 너무 많아. 5개. 진짜. 6번 징역 120년. 이 중에서 골라. 이 중에 딱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하여튼 대충 비슷한 숫자는 어딘가에 있거든요. 네. 너무 어려워. 궁금하죠? 네, 그런 거 이제 읽어보시는 재미로 남겨놓고 그 300점에 해당되는 예술 작품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도 이제 좀 네, 궁금증으로 그리고 남겨놓고 도대체 몇 년형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같이 훔쳤던 이 앤 캐서린 여친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친은 어떻게 그 되었을까? 이 여자친구의 관계가 또 이 사람의 어떤 훔치는 패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초반에는 이제 교회에서 훔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는데 본인은 신자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이제 뭐 독실한 신자고 이제 앤 캐서린이 교회에서 훔치는 거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여자친구랑 막 헤어져 있는 동안에서는 교회에서도 막 훔치고 막 이게 진짜 심리극이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앤 캐서린이 막 그 교회 향 냄새를 딱 맡자마자 너 미쳤구나.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훔치는 건 허락하는데 교회에서 훔치는 건 안 교회에서 된다. 성물을 훔치는 건 안 돼. 나름의 도덕이 다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애인 캐서린이 약간 촉이 되게 좋아가지고 귀신같이 딱 박물관에서도 남자친구가 막 주체를 못하는데 본인이 하지마, 생각하기에 지금 아니야.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돼. 지금은 아니야. 거의 막 기다려. 지금이야. 지금은 돼. 심지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막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은 경비원한테 말 걸어. 주의를 이제 돌리는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그거 보고 저 그거 생각했다니까요. 그 토지문학관에서도 또 생각했어? 아니 왜냐 토지문학관에도 보면은 그 전시되는 원고가 있어야 될 자리에 네. 없는 거예요. 어디 보존 빌려줬겠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도 여기도 보면은 나와 맞아. 나와요. 네. 작품이 하나 없어지잖아요. 미술관 가봐서 알지만 가끔씩 뭐 이렇게 어디 대관중 대여도 뭐 하고. 수리중 대여중, 뭐, 수리중, 연구 목적으로 뭐 그래서 어쩌고 가끔 빈 공간이 있잖아. 하나 없어져도 사람들이 이것도 어디 갔나 보다.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수집을 해가지고 훔친 자리에다가 딱 놓는 거야. 그 대여중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써놓는 거지. 그러면은 정말 관람객들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 테고 심지어 아마 경비원도 경비원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 테고 경비원도 긴가민가 하겠지. 이 작품은 언제부터 대여가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패트릭 브릭리 같은 경비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맞아. 나는 메트로폴리탄 아 미술 패트릭 브링리 미술의 경비원입니다. 아니 패트릭 브릭니랑 브라이트 바이저랑 붙여놓고 싶다. 둘이서 같이 둘이서 붙잡고 하라 같이. 그래. 그러니까 잘 팔리겠다. 너무 재밌겠다. 이야 아니 거의- 경비원이랑 도둑. 둘 다 아니지 한 명은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구나. 주인공. 주인공.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웅진과 생각의 힘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북 콘서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진행으로. 그 YG는 원주 MT 되게 재밌었나 보다. 자꾸 박경리 이야기하고. JYP는 재미없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저도 재밌었어요. 그게 아니고. 저도 그 사람 비싸요? 그 우고 론디노네? 엄청 비싸죠. 엄청 그분도 핫한 비싸요? 작가니까. 그 말. 말도 그렇고 그 수평선하고 태양 네. 연작 시리즈 하여튼 그거 비싸요. 그거. 되게 작은 그림이잖아. 그건 음. 진짜 집에 하나 그분 설치 미술도 되게 비싸고 하여튼 비싸요. 네. 뭐 다 그분도 근데 되게 비싼 것만 비싸구나. 좋아하시더라. 아까 보니까 앤디 워홀, 뭐 데미안 허스트, 그게 왜냐면 뭐 아니, 제프 아니 쿤스. 우고 론디노네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으니까 좀 덜 비싼가 했죠. 제가 최근에 그분도 무슨 되게 박물관 비싸고. 이런 걸 갈 여유가 거의 없었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딱 그거 가기 전에 이슬도둑을 읽어가지고 자꾸 연관이 되는 신난다, 거야. 이러면서 근데 솔직히 그 론디노네의 그 방에 그 작은 그 기껏해야 한 3, 4호 되는 작은 그림이니까 여러 개 들고 가도 모르지 않을까? 비 울릴 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뮤지엄 우리나라에서는 가셨던 얘기하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죠? 심지어는 위치 추적 장치가 뒤에 붙어 있을 거야. 이 한국의 테크놀로지 그냥 우리가 삐 하는 대국인데. 태그가 아니라 그냥 위치 추적 장치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지? 어느 날 갑자기 동부이천동 아파트로 딱 경찰이 똑똑똑 와가지고 어느 날 철컹, 갑자기는 철컹. 아닐걸요.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닐 걸. 그날 바로 그냥 거기서 그냥 고속도로에서 잡히지 않을까? 고속도로까지 나갈 수는 있을까요? 못 나갈 것 같아. 자, 유럽의 미술관들은 시큐리티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뭔가 한 수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 얘기하다가 너무 웃기는데 과가랑 기자님이나 이동진 씨도 진짜 웃기다. 왜? 연초에는 경비원 전사 소개하고 그러게. 시간 지난 다음에 도둑 진짜 몰랐네요. 이게 약간 신의 거대한 계획 같지 않나요? 네 도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밌네요. 그 YG가 기억날까요? 그 작가의 친필 원고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서 훔치는 그 누구였지? 존 그리샴의 응. 존 그리샴의 무슨 아일랜드 제목 들어갔었는데 누구의 아니 원고였지? 피츠제럴드 원고였고 피츠제럴드의 육필 원고 네, 그거 네. 훔치는 이야기 그거 참 재밌었는데 그게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그게 성공했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의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카미노 있어요. 아일랜드인가 보다. 카미노 카미노 아일랜드. 아일랜드. 그러니까 카미노 아일랜드 주인공 도둑들이 주인공인 시리즈가 시리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저기 그러니까 도둑들이 주인공이야? 책 그 도둑 훔치고 그다음에 중간 상하는 응. 그 커플 있잖아요. 어. 서점 주인. 어. 거기가 주인공인 아, 존 그리샴도 시리즈가 계속 대단하다. 나오고 있고 진짜 대단하다. 그게 하나 성공하니까 또 쓰는구나. 근데 그게 제가 최근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상위였어요. 우리가 방송했죠. 그거. 방송했어요 그거. 카미노 아일랜드라고 읽어보고 싶네요. 재밌어요, 그거 재밌어. 정말 희대의 오락 소설, 저는 오락 진짜 범죄 존 소설. 그리샴은 예전에 왜 초기작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뭐 그게 그러니까 원작가 더 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로펌 그거 읽고 뭐 링컨 차를 사는 변호사는 마이클 그건 딴 코넬리죠. 사람. 네, 예. 근데 하여튼 초기작을 읽고 안 읽었었거든요. 초반에 진짜 우리 재밌게 읽었고. 제가 존 그리샴 이거 신작 재밌다고 방송하자고 했을 때 크루들이나 청취자들 중에도 언제적 존 그리샴이냐 진짜. JYP 너무 구려 아. 막 이랬거든요. 네. 아, 근데 읽어보고 재밌어요. 야 아, 살아있네 재밌구나. 존 그리샴. 아, 재밌- 저는 재밌고. 제가 존 그리샴 마지막으로 읽은 게 그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라는 약간 그 스릴러가 아닌 그런 꽁트 같은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 마지막으로 안 읽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작품 읽어봐야겠어요. 이 카미노 아일랜드도 스릴러보다는 좀 약간 소동 소동. 활극 약간 나미야 백화점의 비밀 막 이런 아니요 거 아니요 아닌가? 그건 그런 아니고 계열은 아니고. 이게 진짜로 그 진지한 그 책 도둑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책의 고소 암시장 네. 이런 것도 재밌겠다. 나오고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경찰들 이야기도 나오고 네.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그냥 엮인 작가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재밌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어쨌든 예술 도둑 이런 이 예술품 훔치는 이야기 재밌으시면 이 존 그리샴의 그 카미노 아일랜드는 예술 도둑보다 한 7배 반 정도 재밌잖아요. 일단은 그 재밌자고 쓴 작품이니까 그거는 오락 소설. 네. 그리고 그 예술도둑의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예. 마무리도 상큼하죠. 그쵸. 상큼한데 음. 거기에 또 방금 카미노 아일랜드랑 연관이 되는 게 이 저자가 보기에는 마이클 핑클이 보기에는 그 브라이트 비저의 마음과 가장 그래도 겹치는 사람들은 아마 책도둑 아, 들일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브라이트 비저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되게 유명한 책도둑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책도둑들만 자기가 약간 존경한다. 헐.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다라고. 근데 이 책에 그 뭐 에필로그 같은데 나오긴 하는데 책도둑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영국 사람인데 30년간 도서관에서 42,000권을 훔친 사람도 있대요. 아. 근데 우리가 또 책도둑에 좀 너그럽잖아요. 너그럽죠. 또 너그럽잖아. 책을 훔치는 건 맞아요, 책도둑은 너그럽죠. 도둑이 아니다 네, 이런 네. 말도 있고. 훈계하고 그러니까요. 걸려도 마이클 핑클이 다음 책으로는 책도둑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고팠으면 네. 뭐. 아, 이번 주에는 네, 예술품 훔치는 도둑들 커플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 예술 도둑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연초에는 저 미술관 경비원 소개하셨던 과가랑 이번에는 기자님께서 미술관 털이 네, 미술관 도둑 소개하러 또 나와주셔서 앞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번에 또 뭐 미술 관련 책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쓰고 계신 본인의 책 아, 그건 참 열심히 써야 될 텐데. 나오면 또 모시겠습니다. 아니면 그 노벨상 수상 작가가 노벨상 너무 수상자와 이렇게 관련되거나 뭐. 뭔가 과가람 작가님 혹은 기자님으로 나왔을 때 잘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이번에 수상을 하신다면 일단 목요일을 무사히 보내고 싶습니다. 특집으로 저희가 한번 네. 그러게요. 10월 10일이네요. 네. 한국 시간으로. 네. 네. 10월 10일 저녁 8시에 발표되는 노벨상 저희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다음번 또 방송에서 그 얘기 짧게든 길게든 해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